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본인은 지금 공부방을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도 너무나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는 좀 젊었을 때 학원에서 일도 하고 싶지만 애가 너무나 어리고 그래서 늦게 일을 끝마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공부방을 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강사로서의 경험은 별로 길지 않은 한 몇 년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초등학교를 잘 읽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걔네를 데리고 중학교까지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방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받습니다 하고 딱 오픈을 했더니 잘은 생각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가 한 7명, 중학생이 그것도 2학년, 이런 애가 3명 정도가 들어왔답니다. 다 합쳐서 이제 10명이죠.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정도 애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초등학생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학생이 되면 걔네하고 같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본인은 중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긴 있지만 아주 적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근데 얘가 노 베이스라는 거예요. 얘네가 노 베이스이니까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도 당연히 못 받겠죠. 엄청나게 못 받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얘네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고,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노하우는 없습니다. 노하우는 없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학은, 특히 영어는 그것에 투입한 시간의 양과 절대적으로 비례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영어에 관한 그 영어 시험에 대한 결과물은 여태까지 그 영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나 그것에 비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선생님 말하는 거 보면 거의 파닉스 수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가.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는 절대적으로 공부에 투입한 시간의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정말 끌어올리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르치면 정말 우라병이 터지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태까지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신경도 안 쓰고 그들의 공부는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키웠으면서 이제 막판에 그것도 요 정도 애들을 이제 가르치려면 전문 강사 붙여가지고 과외로 이렇게 1대1 과외로 1대1 매일 오는 과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만한 투자는 하기가 싫은 거죠. 부모님들이. 아니면 투자에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공부방 학원에 띡 몇 푼 주고 이제 넣어가지고 돈 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죠. 그런 애들을 만약에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정말 우라병이 터지죠. 그런 애들의 또 뭐랄까 이런 인격이나 이런 게 선생님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과 정반대적인 이런 인격과 태도 이런 걸 보인다면 정말 가르칠 마음 자체가 안 나겠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들을 나한테 온 것도 너무 감사하다.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돈을 보지 않고 돈을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얘네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그렇지만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숙제 내주고 이거로는 쇼부가 안 나는 애들이에요. 이거로는 절대로 쇼부가 안 나는 애들이에요. 이게 결론이 안 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매일 오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왜? 얘네는 숙제를 못해요. 집에서 숙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의지도 없고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은 숙제해야지 그렇지만 벌써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후회만 남아. 숙제를 안 해와. 그래서 얘를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주 2회, 주 3회 수업하고 나머지는 숙제를 이빠이 내준다. 이거는 안 될 말이야. 안 될 말. 걔는 혼자 숙제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부모님이 그걸 봐줄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렁에서 이끌어내려면 매일 수업밖에 답이 없는 거죠. 매일 수업밖에.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 수업 같으면 매일 불러다가 하는 거고 만약에 그룹식 수업 같으면 얘가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월수금이 얘 수업이다 그러면 화목토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습시키는 그런 방을 또 마련을 해야겠지. 거기서 풀게 하면서 틈틈이 얘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님의 노고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보셔서 정말 이 아이를 수렁에서 끌어올린 내 자식처럼 정말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매일 부르셔야 됩니다. 매일. 그렇지만 매일 부른다고 내가 생각할 때 얘 자체도 선생님한테 고마워 안 하고 부모도 고마워 안 해. 그렇지만 솔루션을 말해 달라고 해서 나는 말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런 종류의 아이는 매일 수업이 필요합니다. 매일 수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수업은 할 수가 없죠. 왜? 얘 실력은 밑바닥인데 다른 애들은 중학교 2학년이면 이 정도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스페인어를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많이 찾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리 스페인어 첫걸음 이러면서 아무리 쉬운 책을 찾아도 이게 완전히 스페인어 완전 생초보를 위한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스페인어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더라고. 진짜 완전 생초보가 없어. 영어도 그렇잖아. 어떤 할머니가 영어를 생초보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중에 서점이나 이런 데 봐도 생초보를 위한 건 없어.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쓰시고요. B는 이렇게 쓰시고 이게 생초보잖아. 그게 없다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그런 책을 봐야지 정말 생초보를 위한 책이 없어. 그래서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 4,500원을 주고 스페인 어플을 이제 다운 받았어. 그랬더니 그 어플에선 진짜 생초보 그게 나오고 인사하기 이런 거 문법 없이 그냥 인사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인사하기 그다음에 동물 이름 가족 이름 어떻게 말하나 1서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1서부터 100까지 어떻게 말하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섹션별로 요렇게 하루에 한 10개 정도 하루에 10개 정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걸 하면 또 테스트를 봐. 테스트를 해서 이게 거기에서 원하는 점수를 따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열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거로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거로 하니까. 그래, 내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이다. 그래서 완전 생초보를 위한 이런 걸. 그런 거로 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 이거로 한 몇 달을 했더니 나중에는 책을 볼 수 있는 그게 열리더라고. 아무튼 얘는 너무나 기본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교실식 수업은 그냥 하다가 끊는 그런 애들이 99%고 얘를 정말 수렁에서 끌어올린 내 자식처럼 하려면 개별적인 수업을 해줘야 되고 매일매일 불러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 가장 기초적인 독해책으로만 하세요. 독해책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주니어 리딩 튜터도 스타터가 있어, 스타터. 이게 레벨 1이 아니라 레벨 1보다도 낮은 거야. 완전 스타터. 스타터 1, 2. 요런 거. 그런데 걔가 이것마저도 소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스타터라도 글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이 정도가 있거든, 이 정도. 스타터라도. 그러면 이 정도잖아. 그러면은 이거로도 쇼부가 안 나는 거야, 걔는. 그러면 뭐로 하냐면 리딩 테이블이라고 있어. 리딩 테이블 1, 2, 3, 1, 2, 3권이 있거든요.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보는 건데 그걸 거기서부터 만약에 그게 된다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리딩 테이블 1, 2, 3. 그러니까 1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맨날 직독직해하고 문제 풀고 이걸 맨날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독해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은 그런 문법적인 사항을 딱 하나만 뽑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단어를 외우게를 시키는 거지. 단어 외우게 시키고 본인이 이렇게 읽고 문제 풀고 뭐 이런 식.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법적인 거 딱 하루에 하나씩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거를 전혀 해석을 못해.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의 수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게 못 돼. 그러니까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걸 선생이 옆에서 끌고 앉아가지고 이걸 해석을 시켜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밑바닥을 생각을 하면 한 초등학교 4학년? 내가 지금 리딩 테이블 2를 1, 2, 3 중에 2를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초등학생은 안 받는데 걔네는 너무 똑똑해서 받았어. 2명. 예전부터 이제 가르친 애들인데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걔가 알아서 해석을 하고 그걸 풀게 한 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만 선생님이 살짝 해석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책이 쌓이는 거지. 책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예, 독해책으로만 진행을 시키시면 이게 책이 점점 쌓이면 어느 정도 얘가 눈을 뜨는 시기가 있어. 그렇지만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리겠죠. 시험 대비도 이런 애들은 막 시험을 외우게 하고 이게 불가능한 애들 아니야.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나 막 본문 다 외우고 다이얼로그 다 외우고 하지. 얘는 아마 본문 다이얼로그 이런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근데 이런 게 있어. 선생님들이 본문 막 외워, 다이얼로그 막 외워, 막 중학교 때 막 문제 풀어 막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 중에 본문을 다 외웠는데 본문 내용을 몰라. 다이얼로그를 다 외웠는데 오히려 다이얼로그 해석을 못해.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이런 애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교과서를 공부를 시킬 때는 단어와 수거는 100% 정말 100% 완벽하게 외우게 할지라도 그 이외의 것은 직독직해로 해석이 되게 하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는 그 정도로 여러 번 시켜. 한 2-3번 시키는 거야. 문제 푸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문제 푸는 게. 그러니까 걔네는 내용 파악이 더 시급한 애들이고, 그런 애들 중에 선생님들이 막 푸시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본문을 막 외우고 다이얼로그를 막 외웠어. 그러는데도 얘는 내용이 어떤지 몰라. 그냥 막 외웠을 뿐이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이 몰라.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와, 얘가 이거를
내용을 영어로 다 외웠으니까 본문 파악이 된다고 생각해. 스토리, 내용 파악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막 본문을 외우고 막 다이얼로그를 막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직독직해로 해석할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게 숙지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초짜 선생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학교에는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프린트물을 내줘요. 그리고 그 프린트물에서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정말로 많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확률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그 선생님이 주는 그 프린트, 핸드아웃, 그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일수록 그 프린트를 못 챙겨.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 프린트물 챙겼니? 좀 가져와라.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 프린트물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안 주긴 뭘 안 줘. 지 자신이 그걸 잃어버리거나 까먹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어느 학원이나 어느 공부방이나 공부 잘하는 애가 들어오는 게 그게 정말 귀하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꼼꼼하게 다 챙기니까 시험 임박해서 선생님이 프린트가 필요할 때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너 좀 프린트 좀 갖고 오라고 내가 복사 좀 하고 다시 줄게. 이러면 걔는 자기 공부도 이제 걸려 있으니까 프린트를 잘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준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그거 보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덕을 본다니까. 근데 만약에 공부 못하는 그 애만 가르치고 뭐 이러잖아. 그럼 걔가 만약에 프린트를 잘 못 챙기고 그냥 인생 막 사는 뭐 그런 애라서 그냥 프린트를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물어보면 우리 학교는 프린트 안 주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로 내준 거기에서 정말 막대한 양의 그 시험이 거기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교과서만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다면 아이는 열심히 했고 선생님도 아이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프린트물에서 50% 이상이 나와버리면 교과서 공부한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잘 챙겨라. 그래서 애한테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키는 거죠. 너 그거 프린트물 꼭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의 프린트물을 빨리 확보를 하고 그것을 보통 아이가 준 프린트물은 교과서 안에 담긴 그런 교과서와 관련이 된 프린트물도 있지만 교과서와는 별개인 그냥 독해 문장, 독해가 들어있는 그런 프린트물이 또 많거든요.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공부를 한 후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를 유추를 해본 후 그 프린트물도 외우게 하고 아니면 그 프린트물에서 중요한 내용 파악을 같이 하고 아니면 뭐가 중요한 건지 선생님이 생각해서 아이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시험에서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꼭 가지고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한테도 이게 뭐 한두 달 학원 다닌다고 이걸 좁게 보지 말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이 아이의 대학교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학교 시험 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말아라. 얘는 지금 학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를 쌓기도 얼마나 너무 바빠 죽겠으니까 뭐 학교 시험 몇 점이다 라고 나를 달달 볶지 말아라. 그게
이 아이의 실력인데 어쩌겠느냐. 왜 그러면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초등학교 때서부터 공부를 해야지. 왜 이제 나타나서 그러느냐. 부모한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학원 선생이 뭐 마법사냐. 마법사도 아니고 요술쟁이도 아니고. 100% 저는 그 시험의 결과는 그 시험 아니면 그 과목에 여태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이지 학원 선생이 뭐 요술을 부려서 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일 매일 오는 수업을 해야 되고 이 아이의 실력, 엇비스름한 그런 교재서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학교 시험 대비는 물론 얘는 중학교의 실력이 아닌데 그런 애를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러니까 단타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봐라라고 일단 그 부모님과에게 말씀을 드리고 뭐 학교 시험 이하 시험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과서만 막 달달거리 외우고 그 교과서에 대한 것만 시험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문장 파악, 문장 해석조차 안 되는 아이므로 막 문제 풀고 뭐 외우고 이게 아니라 단어와 수거는 완벽하게 외우되 그 이외의 것은 해석하고 뭐 문장 내용 파악하고 이러는 거에 더 공을 들여라.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이게 중요하다. 혹시 학교에서 프린트를 안 주는 학교도 있을까요? 난 여태까지 그런 학교는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이거를 선생님이 시험 전에 한 열흘 전서부터 확보를 해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좀 내용 파악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학교 선생이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까 그거를 고민하고 같이 학생과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이제 서로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